반갑습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벌써 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리더의 선의가 어떤 이들에게는 권한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편의를 봐줬던 것이 내가 원하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 책임자로서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대표자가 되고 1인 기업으로서 열심히 소위 말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직원들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직원들을 처음 모시고 하나하나 역할들을 해나갈 때는 소위 말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리더 자체에게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좋은 결과가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배려를 해주거나 선의가 느껴지면 이렇게까지 해주시구나, 고맙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시도해볼까? 그렇게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선의가 거절당했을 때, 또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소위 말해서 흑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조직에게도 구조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을 하고 우리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수업의 목표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의 선의를 권한으로 착각하는 유형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 특징인데요. 자신의 친분이나 감정을 권한으로 오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역할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초창기 조직일 경우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어떤 직원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 해주는 걸 보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 조직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생각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단지 라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표자가 잘 챙겨준다라는 것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요. 그렇게 오해하는 유형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대표와의 친분이나 감정적인 유대를 자신이 이 조직에 있어야 할 이유로 등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항상 우리 리더들이 이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역할보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기다려준 거 그리고 온보딩 시켰던 거에 대비해서 일을 소위 말해서 뭉개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감지될 경우에는 이런 유형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리더의 유연성을 자신의 권한 확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격식을 차린다거나 페이퍼워크에만 몰두하지 말자라고 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권한이 커진 것으로 확장 해석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가 아닌데 대표자와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대표자가 원하지 않는데 말이죠. 또 대표자로서는 내가 이런 거를 공유해야 이 사람을 신임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까 싶어가지고 공유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적으로 정말 필요할 경우에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서류들을 공유하는 것도 늦지 않고요. 일도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공공의 서류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대표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의 그 성과 달성을 못한 거를 흐지부지 흐리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줬으면 이 목표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표자와의 친소관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을 투여해서 이 측정이나 피드백을 못하게 하려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가 가끔 고민이 있어서 한번 잠깐 시간 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떤 직원에게.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걸으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날에 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할 겁니다. 대표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잠깐 걸으실까요? 이제 여기에 재미 붙은 겁니다. 관계가 더 많이 막 정을 주고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의 언어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 저 믿으시죠? 대표님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제 방식은 자유를 주셔야 제가 일을 할 건데요. 자유를 줘서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표준화된 작업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조직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건너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자료 보존을 잘 하지도 않고 공유를 하지도 않고 오늘날의 조직에서는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일을 맡기고 KPI 체크라든지 아니면 업무 달성 정도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유형이 왜 그럴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유형들은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조직의 구조가 이들에겐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로 측정해야 되고 그 성과를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이라든지 그동안의 삶의 궤적에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자기의 책임이 조금 흐려져도 되는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더가 기분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비위가 잘 맞추는 말을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의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팬클럽을 만들러 회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명문화 시켜놓고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이런 외적인 타이틀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은 조직일수록 이런 일반화하기에는 그렇지만 직급이 조금 상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책임보다 높은 타이틀을 받게 되면 그거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거의 안 지는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리더의 선의를 시험하는 시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 저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능률이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은 재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택할 수도 있는데 표준화된 성과 체계를 따르거나 회사가 정해놓은 목표 달성을 같이 해야 되는데 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온갖 핑계를 대서 재택을 하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점점 뭉개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리더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큰 복지도 못 해주고 이렇게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하면서 몰입을 증대시키면 어떨까? 그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리더의 선의일 뿐이고요. 그렇게 자꾸 시험하는 자들은 여기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게 된 거고 이 정도 해주니까 내가 여기 다닐만 하지. 그리고 그 다음 처음에는 아마 고마워할 겁니다. 그런데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역할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직으로 봤을 때, 구조로 봤을 때는 최악의 업무 문화가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 그렇다면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판별 포인트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소위 말해서 뭉갭니다. 더 최악은 요즘에 LLM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LLM에게 입력부터 하고 LLM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그대로 기획안이라고 제출을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LM 사용료만 우리가 지불하면 되지 누군가의 급여를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LLM에게 명령어 입력하는 게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기획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자신을 기획자인 양, 능력 있는 기획자인 양 포장하는 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로서 역량을 항상 길러가야 한다. 그래야 기만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대표님과 똑같습니다. 대표님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대표님이랑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흐리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직원이랑 대표가 똑같습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온갖 위험을 다지고 온갖 책임을 다지고 있는 사람과 한 달 급여를 원하는 사람 같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진짜 직장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이런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유형에 한정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일이 돌아가려면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리더가 보는 앞에서만 일하는 척을 한다. 그런 것들도 이게 처음 이제 간신 이런 것들을 잘 간파를 해봐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몫을 하고 있나? 어쨌든 성과가 나지 않음을 관계라든지 감정으로 흐리게 포장하는 분들을 경계하고 주요한 발견 포인트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뭉개려는 시도 같은 걸 하는데 요식행위다 아니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조금 간소화해서 하자 이런 말들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저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있습니다. 다 이렇지는 않고요. 간혹 이런 경험을 하실 때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우리가 뭔가 더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구조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세워야 하는 경계선을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표자고 조직을 또 대리하는 우리는 구조로 봐야 된다. 사람이 좋은, 사람과 친함을 어떤 이 사람의 성과 부족을 넘어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분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맡은 책임을 안 하고 있다, 아픈데. 그러면 빨리 나아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프다고 이 사람 아프니까 일단 지금 내가 다 해줘야지. 그렇게 넘어가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그리고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에는 그냥 우리가 조직이 작다고 급을 높여준 것도 있지만 그 급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늘 상기하고 자신이 하는 책임을 늘 지켜봐야 된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구조로 봐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성 정도를 수치화 가능한 정도, 그리고 오늘 정말 내가 이거를 시켰으면, 이걸 얘기했으면 정말 달성이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달성을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으로, 그리고 사람 좋은 게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실력 부족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실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직장 내에서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내 정치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조직일수록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비용을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정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 시너지라는 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리더로서 선의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만하는 사람들에게 된통 당하고 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뭘 하다 보면 역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능하겠습니까? 감정적인 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구조로 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그렇게 하시면 서운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든 과정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역할로서, 우리 조직의 구조로서 내가 접근을 해야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의 요약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더의 배려가 특혜로 변질되는 순간을 늘 경계를 해야 되고요. 초기에 팀원을 모실 때부터 역할, 책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보이는 성과로서 조직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나의 구독 리스트에 더 필드 플레이어 채널이 있어도 좋겠다, 지속적으로 새 콘텐츠의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업인으로서 또 창업을 하시는 창업가분들 늘 존경합니다.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답이 없고 울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기업을 넘어서 이제 팀원들을 모시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매일매일을 응원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